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용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당을 찾는 기구인 관룡자 16척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기구가 관룡자, 즉 심룡척입니다. 이 관룡자하고 심룡척은 성능도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똑같은 제품입니다. 다만 심룡척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권,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쪽에 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상표이고요. 관룡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시판하기 위한 그런 상표입니다. 그 외에도 또 파워스포트라고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상표가 있습니다. 결국 관룡자나 심룡척은 같은 그런 제품, 똑같은 성능, 똑같은 제품입니다. 이 기구는 땅에서 나오는, 명당에서 나오는 지기, 그 명당혈에서 나오는 그 기운을 찾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원리는 어때서 그러느냐. 여러분, 미국의 우주학자인 칼 세이건 교수나 또는 얼마 전에 타계한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하면 우주는 처음에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 전체가 생겨나게 되죠. 그 빅뱅이 생긴 후에는 그 우주 안에 떠도는 많은 물질이 있게 되고 그 먼지 같은 알갱이들 가운데 좀 더 큰 알갱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먼지가 모여들게 되죠. 그렇게 모여든 것들이 지금 항성이고 행성이고 또한 위성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지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알갱이에 지나지 않던 것이 점차로 많은 우주 먼지가 모여들어서 커지게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진 그 지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에는 N이라고 하는 자극이 있고 남쪽에는 S라고 하는 자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을 하지요. 자전을 하는데 외부에서 인력에 끌려서 들어오는 작은 위성들 이런 것들이 와서 부딪히게 되죠. 즉 우주 파편들이죠. 그걸 운석이라고 하는데 운석이 부딪힐 때 마찰열에 의해서 지구는 죽처럼 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러니까 죽처럼 녹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섞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는 N이라고 하는 자극, 남쪽에는 S라고 하는 자극이 나옴으로 해서 그 안에 자장이라고 하는 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러죠. 자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가 죽처럼 녹은 데서 그 자장과 일렉트릭 차지라고 하는 그 전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물질들이 재편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명당혈입니다. 그런 것은 금맥, 금광하죠? 또는 은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캐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녹아서 그 맥상의 형태, 맥의 형태로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데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특별한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명당입니다. 명당에만 함유되어 있는 특별한 금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당에는 어떤 기운이 있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모두한테 이로운 기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수지리라고 하는데 풍수지리의 기본적 요체는 무엇입니까? 동기가몽설입니다. 즉 부모 조상의 유골이 땅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 그 기운이 자손한테 전해져서 좋은 작용을 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기가몽설입니다. 또 좋은 기운을 몸에 직접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한테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이 기구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명당에만 함유되어 있는 그 금속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이 헤드 속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석도 같은 N극은 N극끼리 서로 밀치고 S극은 S극끼리 서로 밀치는 그런 원리처럼 같은 기운을 내기 때문에 이걸 들고 명당에 가면 그걸 밀치는 힘을 이용해서 이게 돌도록 이렇게 회전하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관룡자이고 심룡척입니다. 이 기구가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구로 인해서 이 관룡자 심룡척으로 인해서 제가 서기 2000년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3사람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잡혀가서 저 서울 서대문 경찰청 지하 1층에 가면은 특수수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7월 4일, 5일, 6일 동안 지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요점은 뭐냐? 이 기구를 가지고 명당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허구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고소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 인지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저한테 너 같은 피레미가 여기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장차관이나 들어오는 데야. 영광인 줄 알아. 이렇게 시작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 이런 피레미 같은 새끼를 나한테 죽이라고 시키느냐고. 이런 새끼를 죽이라고, 이런 피레미를 죽이라고 나한테 시켜. 이러더라고요. 그 3일 동안 조사를 받고 목요일 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하루 건너서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저를 긴급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나와서 그때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지만 이미 긴급영장을 밤에 서울지검 특수 1부에 신청을 한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그 밤에 경찰청 출입 기자단들한테 복사물이 배포가 됐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쇠붙이로 명당을 찾는다는 현대판 봉익인 전달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료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정말 운 좋게도 서울지검 특수일부 그 담당 검사님이 이걸 보니까 아직 이게 미흡하다 그래서 일단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영장을 3차례를 청구를 했어요. 구속영장을. 그러나 증거 불충분 이래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당시 서울지검 특수 1부로 제가 송치가 됐습니다. 그해 10월 13일 날 특수부에서 한 팀이 나와서 저하고 서울 종로에 있는 이 종묘에 가서 이것을 실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게 작동이 된다고 판단이 내려졌죠. 그러면 검찰에서 금방 처분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워낙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 11월 8일 날 다른 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종묘에 가서 이걸 실측을 해보고 사진 찍고 모두 다 한 다음에 이 작동이 됩니다. 라고는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해 11월 말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통보를 받고 압수물을 다 찾고 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어요. 엄청난 저는 그때 손해를 많이 봤죠. 결국 뭡니까? 검찰에서 실측한 결과 이 기구가 그 명당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구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기구는 명당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활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20여 년 전에 촬영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후에 잠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서류가 바로 그 당시에 제가 무혐의 종결된 그런 서류입니다. 명당은 혈이 이렇게 내려오면 분명한 것은 양쪽으로 반드시 수맥이 싸고 내려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땅 위에 흐르는 지표수로 앞부분이 딱 막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마치 자루 속에 물건을 집어넣듯이 또는 옛날 대장간에 풀무에 바람을 넣듯이 생기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땅 밑으로도 이와 같이 수맥이 감싸고 있어야 이게 완벽한 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당이든지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곳에 가면은 양쪽 옆으로는 반드시 수맥이 싸고 내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당이 커서 상지, 즉 대명당인 경우에는 그 명당으로부터 옆으로 멀리 떨어져서 큰 수맥이 흐르게 되고, 소명당, 작은 데는 수맥도 작으면서 옆에 바짝 붙어서 내려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땅 위뿐만 아니라 땅 속으로도 바람이 들어가서 길을 산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맥이 감싸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혈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태고 쪽부터 특수한 미네랄이 합금돼서 섞여 있어서 섞여진 토질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나 지표수가 이것을 뚫고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수맥이 감싸고 내려오면서 이 혈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택은 뭐고 양택은 뭐냐? 음택지가 따로 있고 양택지가 따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택이든 음택이든 혈, 즉 명당을 찾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지대가 높은 데는 음택으로 쓰고 지대가 낮은 데는 양택으로 쓰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죠. 자리는 좋은데 집을 지면 망한다든가, 또는 자리는 좋은데 여긴 집자리지 묘를 쓰면 안 된다든가 망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룡자는 어째서 거기서 작동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 관룡자 헤드 부분에는 이 명당이라고 알려진 이 혈의 토질이 합금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금속들을 추출한 것과 같은 그러한 금속을 넣어서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구워냈습니다. 그러한 합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합금은 사실은 여기서
명당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운을, 약한 기운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석에 있어서 N극끼리 서로 밀치고 S극끼리 서로 밀치는 것과 같이 명당에서 나오는 생기에 반응해서 서로 밀치는 작용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관룡자입니다. 우선 양택을 쓰실 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찰 또는 교회, 성당, 그 다음에 아파트, 개인 주택 이런 것들을 감정하실 때는 먼저 사찰은 대웅전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번창해서 내려온 사찰의 대웅전, 정중앙, 부처님이 계신 정중앙 앞에는 탑이 있죠. 이 앞으로는 틀림없이 혈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웅전 앞, 그 다음에 대웅전 뒤에서 반드시 일직선으로 관룡자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좀 더 큰 사찰로 좀 더 오랫동안 번창해서 내려온 데는 이 혈이 한 줄기가 아니라 세 줄기 또는 이렇게 5줄기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부처님이 계신 일직선 앞과 그 바로 뒤에 가서 대웅전 뒤에서 측정을 하시면 이거를 여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찰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이 몇 개 지점을 잡으셔서 이렇게 내려오는 곳에 일직선을 그어서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대웅전을 앉히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죠. 교회나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명동성당이라든지 또는 그 유명한 영락교회라든지 이쪽에 가시면 정확하게 정중앙으로 명당에 혈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옆으로도 여러 갈래의 혈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옆으로도 마치 그물코와 같이 우물종자를 몇 개 겹쳐놓은 듯이 그렇게 이 관룡자가 작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정중앙에 집을 이렇게 지으셨을 때 가장 좋기는 정중앙,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안에서 이렇게 밖에까지 돌아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이런 집이래야 가장 좋습니다. 또는 이러한 기운들이 안방으로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방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나 옛날로부터 큰 한옥을 지어서 내려온 데는 거의 가보시면은 부뚜막과 안방 아랫목 사이로 혈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옛날로부터 불은 길방에서 떼고 화장실은 흉방에 짓는다고 한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이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불을 떼면 습기가 차질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 잘 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불씨 자체가 소중했기 때문에 큰 집을 짓는 그런 대목수들 또는 집터를 보는 사람들이 눈으로 혈을 잡아서 그곳에다 부엌 부뚜막과 아궁이와 안방의 아랫목을 앉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 자리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시면 이 관룡자를 들고 옆으로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다가 작동되는 지점에 나무를 꽂든지 돌을 놓든지 표시를 하시고 약 한 2m 밑에 내려오셔서 또 옆으로 쭉 가시다가 또 작동되는 지점, 또 2m 밑으로 내려오시다가 작동되는 지점, 이렇게 해서 몇 개 지점을 찾아서 나무를 꽂든지 돌을 놓으면 일직선으로 내려온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곳에는 이런 데서 몇 개 지점이 각각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문중의 산소에는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늘 복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찾으실 때 먼저 평소에 눈여겨보아 두셨던 지점에 관령자를 들고 옆으로 천천히 가시다가 작동되는 지점마다 있으면 막대기나 뭘 꽂아서 표시를 합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보시면서 표시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혈이 일직선으로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옆으로 흘러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느 문 중에서는 위에는 산소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 밑으로 있는 묘들은 전부 다 이게 목묘가 되어 있습니다. 고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데 가서 관령자로 측정을 해보시면 이 위에서 작동을 하고 묘 봉분에서 작동을 하고 밑에서 작동을 하고 아래 묘 여기까지 작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허혈이 되는 거죠. 원래 쓰려면 이렇게 내려서 썼어야 되는 건데 옛날에 눈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걸 몰랐던 거죠. 이렇게 해서 묘를 쓰시면 되겠고, 만약 지금 있는 산소를 감정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에 지금 이렇게 봉분을 만들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시신의 머리 위, 그 다음에 발끝, 그리고 봉분 위에서 이 관룡자가 옆으로 가시다가 딱 작동을 해서 일직선을 이루어야만이 이게 제대로 들어간 산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산소를 감정하실 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룡자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저희가 이 관룡자를 사용해서 몇 개 지점에 혈을 찾는 그런 것을 녹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남 장성에 있는 백양사 대웅전 앞과 뒤를 측정을 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오셨던 관광객 한 분께서 나도 좀 해보자. 그게 무슨 기구냐 해서 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본 교토에 있는 근각사라는 절입니다. 이곳은 일본 교토에 있는 천만궁입니다. 그런 자리죠. 관용자를 이용해서 현충원 정문에서 중심을 행하여서 현충문을 지나서 이승만 박사 산소와 박정희 대통령 네 번 산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생 정도 되죠? 3년생 되고, 3년생인데 보통 은행나무는 15년 이상 가야 여는 걸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 은행나무는
3년생으로서 1m 한 20이나 30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큰 보통 은행나무 열매의 3배 뜨는 정도가 한 50여 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이 장소가 땅 에너지가 왕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땅 에너지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은 관용자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된 바 있고, 우리가 관용자를 통해서 땅 에너지가 있는 데는 명당일 뿐 아니라 식물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충실한 이런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관용자가 우리 생활에서 일상에서 꼭 묘터나 식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생활에서 나무를 가꾼다든지 또 어업을 한다든지 어떤 장소에 무슨 뭐를 하든지 이렇게 땅 에너지가 좋은 곳에는 산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걸로. 여기는 북경 자금성에 있는 해화전 앞입니다. 황제께서 계시던 자리죠. 이곳에 명당의 지기가 얼마큼 강한지를 이 관룡자를 사용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보신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곳에서는 정중앙에서 틀림없이 이 관룡자가 90도 이상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